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원 홈의실동에 첫 뉴스테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홈의실 800가구를 분양합니다.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관치 금융상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부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입니다. 다음 주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요구해왔던 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으나 박 대통령은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면서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아파트 공급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입주자는 8년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원 홈의실동에서 분양하는 뉴스테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정상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 홈의실 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홈의실 모델하우스입니다. 뉴스테이로 공급되는 2단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5층 8개 동 규모로 전용 면적 74에서 93제곱미터 총 800가구로 구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뉴스테이 아파트는 총 1만 가구가 공급됐고 6만 6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사들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가 연 5%로 제한한 임대료 상승률을 절반 수준인 연 2.5%를 적용해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여기에 전문 주거관리업체를 통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체인 우리레오 PMC와 MOU를 맺고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카쉐어링을 비롯해서 쇼핑, 문화, 레저, 육아, 보육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지가 들어설 수원 홈의실 지구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택지지구여서 입주와 동시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업지구 등 생활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능실 초중학교가 있고 내년 3월 도립 능실 유치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교통 호재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 예정이고 신분당선 홈의실역도 이르면 2019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1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22일부터 23일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함께 금융권에 불었던 통일금융 열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기조에 따라 관련 금융 상품들이 쏟아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종적을 감춘 바 있는데요. 금융권이 정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신년사와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합니다. 이후 금융권에서는 통일 대박, 통일 기원, 우리 결의 등의 이름을 붙인 통일 금융 상품을 쏟아냈습니다. 이 상품들은 특별 우대금리와 통일 기금 적립으로 출시 초 큰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초라한 실적으로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결국 지난달 2년 만에 NH 통일 대박 예적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판매 중단 한 달 전인 지난 9월 정기예금의 수신 실적이 80억 원대에 머물 정도로 찾는 소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인기를 끌다 사라진 녹색 금융상품들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권이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해 반짝 흥행에 열을 올린 뒤 폐기 처분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자체를 아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관치금융의 한 단면인데요. 이벤트성으로 금융을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상품을 기획하고 또 시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업계 일각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금리 혜택을 받는 만큼 좋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 우대금리는 일부 계층 고객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 왜곡으로 금융권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12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청약 시장이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미루는 바람에 다음 주에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아파트 신규 분양을 볼 수 없게 된 건데요. 다만 오피스텔과 뉴스테이를 합쳐 4곳만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 신규 청약 일정에 들어가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 주말 모델하우스를 열고 다음 주부터 신규 청약 일정에 들어가는 물량은 오피스텔 3곳, 뉴스테이 1곳뿐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신규 분양 시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11.3 대책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매제도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면서 분양권 전매 시장이 완전히 증발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113 대책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들은 일단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좌고우면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12개 단지가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6천여 가구나 감소한 겁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 조사에서는 35개 단지 24,64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후 분양 예정 물량을 살펴보니 23개 단지 18,453가구로 줄었습니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존 건축물을 100% 철거해야만 분양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도 분양 실종의 한 이유입니다. 실제 아현뉴타운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하는 공덕 SK 리더스뷰와 미아 구동 주택가를 허물고 짓는 꿈의 숲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분양 일정이 밀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통업계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획 상품을 내놓는 동시에 17일 수능 시험일 이후를 겨냥한 외식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 유통업계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들을 대거 내놓고 있습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트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호두, 잣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기획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뚜레쥬르는 찹쌀떡과 쿠키, 호박엿 등 실속 제품 30여 종을 선보인 가운데 패키지에 각종 응원 문구가 들어간 상품을 내놨습니다. 수능 마케팅에 힘입어 올리브영에서는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차류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25% 늘었고 비타민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도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능일 이후를 겨냥한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영패션 브랜드를 10%에서 4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수능일 기준으로 매출을 분석해보니 일주일 전과 비교해 10대 고객이 25% 늘었고 영캐주얼 상품군 매출도 1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느라 애쓴 수험생들을 위해 이러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이후 10대들의 백화점 방문도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CJ 푸드빌의 외식 브랜드인 빕스와 계절 밥상, 차이나 팩토리 등은 수능 당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수험표를 제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뉴를 할인해주거나 1인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 커넥티드카가 현실화됐습니다. 지금보다 수십 배 빠른 5세대 통신망을 통해 도로상에서 펼쳐지는 초대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커넥티드카가 세계 최초로 시운전을 했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에 뜬 드론이 주변에서 생긴 사고 영상을 커넥티드카 T5로 보냅니다. T5 운전자는 직접 보지도 않고 주변 교통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들끼리의 모든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돌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SK텔레콤과 BMW 코리아는 오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5G 통신이 되는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였습니다. T5는 스마트폰, 가전, 웨어러블, 드론 등과 무선 통신으로 연결됩니다. 차량 통신 기술과 영상인식 센서를 활용해 장애물을 알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호등, 도로, CCTV 등 차량 주변 사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앞 차량이 급정거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드라이빙 센터에 구축된 5G 시험망은 세계 최대 규모고 대규모 통신망을 이용한 커넥티드카 주행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SK텔레콤은 커넥티드카 시운전을 위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함께 총 길이 2.6km 트랙의 5G 시험망을 구축했습니다. 시험망의 속도는 20GBps 이상으로 기지국과 단말 간 통신 시간은 1000분의 1초입니다. SK텔레콤은 5G 커넥티드카 개발을 기점으로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부터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과 함께 5G 시험망을 수도권 주요 지역에 구축, 운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려는 고객도 영업전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30일부터는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요. 자체 전산망을 통해 계좌 개설에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저축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저축은행 중앙회 산하 60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전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저축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은 휴대폰 인증, 신분증 제출, 타금융기관 계좌 송금을 통한 확인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 대신저축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회는 현재 이를 위한 전산망 구축 작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전산망 외에 자체 전산망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의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저축은행도 있습니다. 지난 7일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해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영상통화 방식을 이용하면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이처럼 비대면 계좌 개설에 힘을 쏟는 것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로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 사이돌 대출은 81%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실행했지만 저축은행은 61%가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은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영업구역 내 대출을 서울은 50%, 지방은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어 수신 고객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비대면 계좌 개설 활성화를 통해 수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까지 우리 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기업의 연말 인사와 투자 등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매출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에서 허덕이던 기업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주요 그룹들의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지금 투자까지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동기 3% 이상 감소했고요. 투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투자의 기준 24%나 줄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와 직결된 유형 자산 투자액은 27%나 쪼그라들면서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8개 그룹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재계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 SK의 투자 감소액은 전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30대 그룹 전체 감소액의 92.7%를 점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인데요. 보호무역주의 기조인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실현할 경우 제조업 수출 기반인 한국 입장으로서는 타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미 FTA를 재검토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수출액 30조 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규제를 강화하면 최대 4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연말 인사나 투자가 중단될 위기라고요. 네, 현대자동차는 신흥시장 침체와 환율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0% 급감했고요. 올해 판매 목표였던 813만 대의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북미 시장 공략도 수정해야 할 판인데요. 트럼프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신흥시장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수사에 시달렸던 롯데그룹은 신동민 회장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재기를 꾀하고 있었는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포스코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철강 수출 감소에 대비도 해야 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과제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삼성 역시 연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과 기업문화 혁신 선포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점쳐졌지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인사 조직 개편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기업들의 이번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은 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큰데요. 네. 자, 이런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좀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경유착 비리는 사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불거져온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와 이사회가 아닌 총수 중심의 경영, 그리고 취약한 지배구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국세청, 검찰을 등에 업은 정치 권력의 압박에서 순환출자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이 자꾸 정치권과 결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에게 미르니 K스포츠 재단이니 설립을 위한 돈을 요구한 데 별 수 없이 응하게 된 것도 이런 허약한 지배구조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소유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이사제도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와 최순실이라는 겨박제에 휩싸인 우리 재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 기업의 매출 성장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중 511개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92조 5,27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9%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조 9,923억 원으로 5.4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순이익은 20조 7,591억 원으로 6.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39%로 작년 동기보다 0.59%포인트 높아졌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은 5.29%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을 통해 이익은 냈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외형 성장이 뒷걸음질 친 불황력 흑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커피 원두값이 급등하면서 커피 전문점의 커피 가격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커피기구에 따르면 고급 커피용으로 사용되는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1달러 55센트까지 치솟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1위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올해 중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커피 가격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까지도 크게 오르는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 선물 가격도 파운드당 1달러 8센트로 지난해보다 30%나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주력해온 악사 손해보험이 내년부터 일반 장기 손해보험 영업을 확대해 종합 손해보험사로 거듭납니다. 프랑스와 르꽁뜨 악사 손보 대표이사는 최근 모기업인 악사그룹의 프랑스 파리 본사를 방문해 내년 25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악사그룹에서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 편중된 상품 포트폴리오를 일반 장기보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사손보는 올해 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 매출의 88%가 자동차 보험에서 창출될 정도로 자동차 보험의 영업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보험료를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합니다. 이에 따라 악사손보는 모기업의 투자를 받아 2020년까지 장기보험의 비중을 현재 12% 수준에서 3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거래량은 10만 8,6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SK엔카닷컴이 최근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5%가 현재 차를 3년 이상 더 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내년부터 병원 내 재활이나 물류 이송 등을 담당할 로봇이 시범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로봇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로봇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쯔쯔가무시증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진드기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상에는 구름이 다소 껴있는 상태인데요. 이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수능일인 모레는 포근한 늦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한파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까지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도, 대전은 영상 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3도, 울진 16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서해와 남해 일부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급상승하니까요.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슨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